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갑정보센터의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박승현 아나운서. 네.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불법 다단계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뉴스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요. 예.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하면서 불법 다단계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하고 또 대출까지 종용해서 그 맞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시험 안 돼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암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괴롭히는 일이 나타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사기 사례들이 하루 걸러 나오기 때문에 네.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취업 알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선 절대 하시면 안 무조건 돼요. 의심을 해보셔야 하고요. 예. 또 너무 좋기만 한 조건을 제시한다 이러면 정말 꼭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예. 없으니까요. 오늘도 힘내시면서 저희 잡정보센터 자양강장제가 되실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하지만 탈락 통보만 해줄 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입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자, 자소서 컨설팅의 날인데요. 리포터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벌써 상반기가 네. 시작이 됐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네. 지금 어제부터 정말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자소서 SK 특히 저희가 한창 굉장히 많이 바쁘실 다뤘는데 때죠, 이제. 좀 빨리 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또 어제 또 선고도 있었고 삼성 예.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해서 구직자들은 또 신나신 분들도 있고 예. 또 채용 규모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SK가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 아마 오늘 방송 많이 볼 것 같아요. SK 자소서 첨삭 이런 것들 관심 있는 알겠습니다.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자, 2018년 황금 개해 6번째 주인공입니다. 네. 김동선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네. 소감이 어때요? 어제 어땠어요? 하고 나서? 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어제는 제가 완전히 처음 나오는 방송이기도 그래서 좀 많이 좀 떨리고 좀 그런 면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어제 민혁 쌤을 만난다. 마음을 단디 잡아라 예. 했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평소에 보던 그런 모습하고 그냥 똑같으신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제가 좀 많이 좀 혼나고 나서 한번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방향을 좀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무슨 말할 때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 보시던 건 좀 네. 다른 것 같은데 평소에 보시던 건 똑같은 것 같고요. 어떤 모습이길래요? 그냥 좀 약간 좀 지적이고 나름 좀 약간 날카로우신 그런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시기도 해서 좀. 덜 혼나려고 밑밥을 쫙 까는 우리 김동선 씨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네. 동선 씨가 그 애청자래요. 네. 그래도 그래요. 참 반갑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시청자로 저희가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 직접 음. 참여해서 또 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제 특유의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씨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이시고 뭐, 멋있으시다. 받아들이기 좀 좋아하시네요. 어렵고요. 저는 사실 오늘 좀 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네, 자소서를 보고 좀 많이 놀랬고 네. 그리고 어제 방송을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뭐 밴드 경험 이런 거를 또 자소서에 썼다고 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멀쩡한 학교에 좋은 전공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일체 사실은 좀 소개나 이런 걸 안 했어요. 김동선 학생하고는.
괜히 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안 했어요? 원래 안 하는데 어. 사실은 아예 그냥 좀 거리감을 두고 음. 그래도 조언을 해주는 게 어려운 자리 나왔는데 맞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서류가 제가 엄청 떨어졌죠.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네. 불합격을 했으면은 빨리 와서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마 좀 늦추지 않았나 그 타이밍이 뭐 이번에라도 그래도 와서 좀 다행이긴 하나 좀 그러게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동선 씨의 자소서를 보셨는데 이제 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그 일단 나왔기 때문에 0점을 줄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기본 점수 3점. 3점. 삼 점. 기본 점수. 네, 3점. 그거는 뭐 1점과 3점은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또 방송에 나왔으니까 제가 또 음. 1점을 줄 수는 없어서 일단 그래요. 어쨌든 많이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안타까우셨다는. 없었어요. 음. 네, 굉장히 안타까운 자소서.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부분 발췌를 해서 자소서를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김하영 캐스터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렸어요. 천자를 다 봐야 뭐가 문제인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특히 관심 있는 기업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다 같이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혁 쌤이 3점을 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김하영 네. 캐스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민혁쌤은 현대자동차 자소서를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살펴볼 항목이 바로 악명 높은 1번 항목입니다. What makes you move? 과연 동선 씨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은 실패를 즐기는 것이라고 잡았고요.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끊임없는 실패를 즐기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며 삶의 모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졸업 논문 및 창의적 종합 설계 과목을 수강하며 5번의 실패 끝에 작품 구동을 성공하고 A+ 학점을 획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움에 굴하지 않은 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과 함께 졸업 작품으로 작업 현장의 인부들을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헬멧을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생각한 만큼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설계 과정에서 모듈 간의 통신 규격이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센서 모듈과 와이파이 모듈 간의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이루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제조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모듈의 데이터 시트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했지만 곧 다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소스코드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하드웨어의 구동 알고리즘을 이식할 수 없었고 작품이 동작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각각의 알고리즘을 독립화하고 전체 플로우 차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와이파이 기반의 무선 통신을 위해 새롭게 웹서버를 구축했으며 PC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속된 실패가 야속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즐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작품 구동마다 총 5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해결책을 찾아냈고 최종 평가에서 완성된 작품으로 A+ 학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 끊임없는 실패가 이어졌지만 저는 그 상황을 즐겼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로서 성장하는 자세를 통해 위기의 상황을 견딜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계속된 실패가 있었지만 나는 그 순간을 즐겼다라고 말하면서 실패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내용이 마치 이 7.8기 그 챔피언 복스의 자서전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네,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민혁쌤은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실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패를 즐기는 것. 우리 김동선 씨의 What makes you move? 당신이 뭐 어떤 것들이 당신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현대차 1번 자기소개서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실패에도 굴하지 않겠다. 악동선, 깡동선 뭐 이런 느낌의 개념인 건데 약간 저희가 이런 것들 얘기했을 때 지금 김한 캐스터가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7.8기 그 홍수환 씨의 그 장면을 보면은 네. 약간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악과 깡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약간 실패를 즐긴다는 것에서는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홍수환 선생님을 모르실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 그러겠네요. 네, 저하고 김승재 아나운서 둘이서. 죄송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 김동선 학생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1번 항목을 쓰시는데. 이걸 하나 쓰는데 지금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루 안에 그러니까 작성하는 시간 말고요. 이 1번 항목을 쓰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 뭐 고민한 시간이나 내 나름대로 그 어떤 시간 투자한 같은 노력.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한 지금 8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8시간?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쓸지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글로 쓰는데 좀 글로 쓰는데 얼마 걸렸어요? 천자.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3시간? 같아요. 네. 그럼 총 한 11시간 정도 네. 정도. 1번 항목 네, 쓰는데 그렇습니다. 투자한 거예요? 네, 네. 다른 항목은 어때요? 2번, 지금 3번은? 그 다른 항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쓰고 그러는데 보통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자동차 자소서를 쓰는데 본인이 투자한 지금 시간이나 이틀, 뭐, 네. 뭐 일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자소서를 쓰기 위해 준비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준비 단계에 소요된 시간이 이틀이에요? 그럼 현대자동차 입사하기 위해서? 제가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이렇게 크게 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업은 아니었고 그래서 어디예요? 그럼 가고 싶은 기업은? 전 아무래도 가장 많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으로 가는 삼성전자? 예, 네. 삼성전자는 얼마나 걸려요? 그럼 자소서 쓰실 때? 거기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요? 자소서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을?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많이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최선을 다하신 것 같으세요? 일주일 정도. 근데 저는 제가 나름대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가장 가고 했었는데 싶은 기업에 일주일 정도 네. 투자하는 게 가장 최선. 네, 저는 김동선 학생이 드린 예. 본인의 최선이에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는 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뭐 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일단 그렇다고 생각을 그 정도 된다? 네,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학생들 보면 어때요? 실제로 자소서 쓸 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평균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3일 정도? 친구들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럼 자소서를 쓰실 때 뒤에 제가 질문도 봤는데 뭐 소재거리나 이런 것들 물어보셨던데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뭐 검색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네. 뭐 채용 박람회를 가시나요? 저는 일단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인터넷으로 그 지금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제가 찾거나 보통 그런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뭐 실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찾았던 거 그러면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어디에 네.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그 보면 지금 현직자들이 지금 현재 저랑 같은 이런 취업 준비생들한테 약간 취업 팁 같은 걸 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 그런데 보통 그런 데서 질문을 카페? 하고 그렇거나 취업 카페? 카페는 아니고 또 다른 그런 사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데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실제로 지금 그곳에서 제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에서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선배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보통 그런 내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은 뭐 그래요. 그럼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쓰실 때 일주일 정도의 노력으로 쓰고 합격을 기대하기에는 네. 그거는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네네. 네. 그걸 아마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안일하게 지금 구직 활동을 네. 해왔던 거거든요. 네. 네. 주변에 조금만 내가 눈을 돌려봐도 문과생들이라든지 또는 취업이 어려운 전공자들이 하는 노력들을 내가 좀 알려고 노력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저희 방송 또 애청자라고 하는데 그냥 방청객처럼 봐왔던 거예요. 그냥 저희 전문가분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즐겁게 그걸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본인이 아마 시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저는 또 그 말을 좀 믿기가 어려운 게 현대자동차 정도 되는 회사를 메인 타겟으로 하지 않을 이유가 과연 뭔지 그러면 네, 지금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김동선 씨. 이번에 본인이 작성하신 뭐 지금 청문회처럼 지금 되고 있는데 네네네. 본인이 이번에는 그렇게 안 쓰셨잖아요. 네네네. 기억나요, 본인이? 4차 산업혁 아까 김하영 캐스터가 읽어줬잖아요, 잘. 네.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호황이고 잘 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네네네.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김동선 학생이 아셔야 되는 게
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구직 활동을 아, 네. 본인이. 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불합격할 스펙이 아니시거든요. 네네. 경희대 아니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전자과시면 전자. 전자 전파 네. 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에? 예, 예. 네. 되게 좋은 과거든요. 그 전공의 그 학교면 사실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한다는 거는 이력상 문제가 없으니까 자소서에 문제가 클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자소서에 내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을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전에 저희 방송 나왔던 뭐 과기대 뭐 차은혜 학생이나 연규 학생은 이미 취업이 됐지만 그런 학생들은 제가 글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노력은 참 많이 했는데 좀 방법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런 건 내가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론적인 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지금 김동선 학생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취업을 해야 되나 또는 내가 이 정도 수준으로 노력을 해도 취업이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달성할 거야라는 그런 안일한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거나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인지.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본인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절실하게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 봐요. 친구들이나 이런 뭐 구직자를 비롯해서 학교 친구들이나. 네, 일단은 제가 그래도 나름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가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걸 보면은 네, 그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김동선 학생이 그 면접에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일도 모의 면접 아마 김태정 쌤이 아마 네네. 해주실 텐데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태정 쌤도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한다. 근데 그게 태정 쌤의 그 어드바이스를 김동선 학생이 면접장에 가서 과연 실천할 수 있다? 이건 달라요 얘기가. 네.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절실하다면 그 조언을 듣고서 면접관에게 제대로 사실상 전달을 못 하더라도 면접관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지원자가 이제 신입이기 때문에 좀 떨고 있구나. 오늘 이 자리가 첫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평소에 상당히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본인한테 솔직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방법론적인 걸 되게 궁금해해요. 또는 경험 점검. 그러니까 What Makes You Move에 대해서 제가 뭐 백날 여기서 설명을 해봤자 그건 의미가 왜냐면 또 방송을 보셨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물어본 거는 자동차 관련된 경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질문의 의도 자체가 지원자가 과연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뭔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현대차를 입사하는 지원자인가 요거를 보는데 이게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김동선 학생은. 내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자소서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물론 의미가 뭐 있을 수 있고 본인 나름대로도 아마 그걸 기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지금 좀 체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장 뭐 방송 저희 이제 출연하시고 다음 주 또는 이번 주쯤 SK 하이닉스도 지원하고 네, 계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도 떨어지신 걸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아, 네, 하반기 지금 때. 저번 분기에는 그럴게요.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자소서를 보니까 아주 황당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 자소서도. 네네. 그러면은 이제 김동선 학생 입장에서는 경험을 또 막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그게 있는데. 경험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귀신같이 채용 담당자들이 뭐 지원자들을 다 그거를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소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질적으로 엔지니어로서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먼저 해 주셔야 내용 자체가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근원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 지엽적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이 회사나 내가 그 구직 활동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있는가에 대한 그 지적을 해주신 건데 네. 어때요?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뭐 무조건 수긍하는 것도 아닌 게 본인 네.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 생각 한번 얘기해봐요. 네, 저는
일단은 제가 원래 평소에도 계속 방송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은 거를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제가 글을 쓰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좀 판단을 좀 잘못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좀 잘못하게 되어서 좀 이런 글이 나오게 이제 되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변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해야 내가 위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네, 종교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는 것도 종교라도 있으면 교회 가서 내가 뭐 기도라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본질적으로 치유를 저는 하시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자소서에 핑계를 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소서 핑계를 대는데 자소서는 그러면은 모든 합격하는 구직자들이 저희 영상이라든지 제 책을 보고 쓰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방법론적인 걸 방법론도 사실 없어요. 자소서는 그냥 내가 열심히 진실성. 그렇죠. 진솔하게 고민을 하면 그게 이렇게 사고를 우려 나오듯이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먼저 저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안 하셔서 시간 투자를.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동선 씨가 잘했고 못했고의 개념보다는 그 본인은 절실하다고 얘기했지만 본인도 알지 못하는 본능은 아직은 절실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사람이 더 사지를 몰리게 되거나 궁지에 몰리게 되면 더 나도 모르는 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민혁 씨 입장에서 끌어내야 된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극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좀 시간이 차차 지나면서 느끼게 되실 것 같고요. 네. 일단 1번 항목은 근원적인 문제를 짚어주셨고 네. 2번 항목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네.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한 캐스터. 예. 네, 이어서 현대자동차 2번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을 엔지니어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고 잡았습니다. 이어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이 엔지니어의 역량을 강화하고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설비와 인프라를 갖춘 기업을 희망합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지니어들의 노고가 존재하며 그들의 역량이 곧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의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입사 후에도 제 분야에서 항상 성장하고 싶습니다. 소속된 부서에서 담당 업무를 해결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세계 5위의 자리를 차지한 기업이며 울산, 아산, 터키, 체코 등 국내외 10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프라 속에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점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생산 라인과 설비들을 담당하며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엔지니어를 희망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 20여 년간의 발전은 기아자동차의 인수와 차량 플랫폼 공유, 라인업 확장으로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리자동차로 대표되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보유한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에서 역량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아이디어를 보태며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일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2번 항목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항목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장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멋진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업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기업에서는 자신 회사에 더 도움이 되는 인재를 원하지 지원받고 싶어하는 인재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판을 깔아주는 거를 뭐 깔아주고 잘하는 건 누구나 어쨌든 잘할 수 뭐 있는 전체적으로 거죠. 들어보죠. 네. 예. 그 고향이 어디예요, 김동선 학생? 저는 원래 지금 수원에 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네, 면접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진도 나고 했는데 울산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집에서 좀 먼 곳에서 좀 몇 달간 좀 생활해 본 적도 있고 어디서 생활했어요? 제가 그때 전남 광양에서 좀 포스코에서? 네 포스코에 그때 있더라고요. 인턴했었을 때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네 자발적으로 내가 실제로 뭐 좀 외지라든지 힘든 친구들 교우 관계도 다 끊고 문화생활도 안 하고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뭐 여자친구 나중에 생기게 되면 뭐 만날 수도 없고 뭐 그런 환경에서 내가 지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 본 적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랬던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살면서. 네, 좀 길게 했던 적은 되게 살면서 고생했던 적이 언제예요? 되게 가장 고생했던 내가 진짜 힘들었다. 제가 학업적인 거 빼고 수능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런 거는 그냥 군대 경험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 김동선 학생의 이렇게 자소서를 제가 이렇게 보면 온실 속의 화초예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전혀 이력은 몰라요. 김동선 학생 뭐 형제나 뭐 이런 거. 근데 이 글을 보면 그렇게 도전적이거나 챌린지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성향 자체가. 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지금 1등 기업도 아니고 그냥 어부지리로 지금 뭐 그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채용 담당자들은 이제 자폐어나 이런 데 다니셔서 알겠지만 좀 챌린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챌린지 도전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질문 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일부러 고생하는 거. 예를 들어 뭐 학점 관리를 포기하고 뭐 졸업식 날 꽃을 한번 팔아본다라든지 또는 뭐 창업 경험이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을 내가 그런 경험은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선책으로 경험 자체에서 내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에요. 네, 서류 통과하기 위한. 이건 뭐 비단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원자가 우리하고 인재상 측면에서는 좀 부합하지는 않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이런 방향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하고 봤는데 이미 첫 단락에서 게임이 끝나죠. 그죠? 지금 대학교 진학하듯이 그죠? 엔지니어의 역량 강화에 기업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죠? 김동선 학생한테. 네,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한 김동선 학생 이런 거예요. 되게 어렵사리 김동선 학생이 오늘 출연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선 학생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떠드는 내용들이 조민혁 취업 컨설턴트로서 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김동선 학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 나간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김동선 학생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하고 지 이력을 자랑하고 앉았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화가 났거든요. 자소서를 보다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했을까, 이 학생은. 그렇다고 무슨 그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지방에 계신 분도 아니고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신익진 학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뭐 저희 방송도 오래 봤다고 하고 이력상 문제도 없는데 참 기가 차는 내용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갑자기 회사랑 협상을 하고 앉았어요. 이렇게 멋진 엔지니어로서 내가 성장하려면 니네가 나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 탄탄한 기업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야 돼. 현대차는 지금 현재 공장이 많지. 여기서 나 성장할래. 이거는 경력 사원도 이렇게 안 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동종 업계 뭐 르노 삼성이라든지 뭐 그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쓰면 야, 이 친구 되게 좀 건방지네. 채용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일관성도 떨어져요. 이랬다 저랬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뭔가 급하게 바꾼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 직장에서 역량을 쌓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의 아이디어를 보태며 현대차와 함께하는 일원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도움을 줄 거면 구체적으로 플랜트를 지원했다는데 뭐 어떤 얘기를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김동선 학생은 지금 자소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뇌구조가 완전히 지금 아마추어의 태도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의 무대예요. 여기는 취업 시장이라는 데는 저학년이나 그냥 이렇게 스펙 쌓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구직 활동에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본인은 어쨌든 졸업을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졸업을 했으면 빨리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프로의 입장에서 구직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적당하게 노력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겠지라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기간이 아마도. 왜냐하면 이게
뭐 김동선 학생이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보통 행동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그런 소위 습관들을 바꾸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한, 근데 이거는 비법이나 기법적인 게 아니거든요. 담배 피세요? 아, 네, 지금 피고 있어요. 그 담배 피는 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담배를 끊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나잖아요. 밥을 네, 그렇죠. 먹고 뭐 한 대 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면 보통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제. 뭐 주변에 교육을 받는다라든지 내가 주변에 알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나오신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계기가 일단 된 거는 맞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 것으로 소위 습득하기 위한 의식의 영역으로, 내가 자소서를 쓰다가 멈칫해야 돼요. 잘 써지면. 그리고 다시 봐야 돼.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쓰고 있었구나. 이런 의식적인 노력들을 하기 위한 그 어떤 절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근데 많은 구직자분들, 특히 문과 애들은 이렇게 안 써요. 왜냐하면 아니까 취업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쓰면. 근데 이제 이공계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그냥 써버리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자소서 쓰면 채용 담당자들은 제가 지금 거의 30분 동안 떠들었잖아요. 이 긴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채용 담당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채용 설명회 가서 구직자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그냥 뭐 너만의 스토리를 얘기해라. 직무 관련된 경험을 써라.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잘 하셔야지. 그 저변에는 정말 엔지니어로서 회사에 기여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믿음이나 신념이나 고민, 이거를 기반으로 한 나만의 스토리와 직무에 대한 관심이 이게 하나의 그 건물처럼 이렇게 쌓아져 올라갔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라는 생각이 이번 듭니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 고담시를 이렇게 잘 살려주는 배트맨 같은 존재같이 보여줘도 안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에 비어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자기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고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런 그렇죠. 것들을 비춰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이거 완전 반대로 된 것 같아요. 네. 난 반대로 판 좋은 됐고 곳에 그냥 편하게 할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김동선 학생이 아마도 좀 굉장히 좀 순조롭게 대학 생활을 큰 어떤 힘듦 없이, 그러니까 학업적인 거 외적인 걸 그쵸, 얘기하는 그건 거예요. 뭐 그렇기 나쁜 거 때문에 아닌데. 아마도 네.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뭐 지금 좀 늦긴 했지만 이런 걸 바꾸셔야 뭐 서류는 뭐 통과 안 되겠습니까? 저희 방송 보고 이제 바꾸면 중요한 건 이제 인적성 되고 면접장에 갔을 때는 글로써 하는 게 아니니까 면접은 그야말로 내 어떤 진솔함과 눈빛과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라 면접관들이 절대 얘기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저희 방송 계속 보셨어요 혹시? 네, 그럼 거의 다. 공주대학교 기계과 졸업한 네네, 예전에 그것까지 박상기 다 학생이 예. 면접 가서 떨어졌던 이유가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김동선 학생처럼 준비를 해왔던 거였거든요. 그 친구가 면접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한 거예요. 면접을. 공학적으로. 자기소개 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면접까지 저는 거시적으로 보시면서 구직 활동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소서를 잘 바꿔서 서류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면접장에 가서 만약에 민혁 쌤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탈로가 나게 돼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자, 동선 학생 긴 말씀 들었는데 네.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약간 좀 충격 받았어요? 네, 조금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럼 받아야지. 예. 조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좀 현대차 지금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봐도 좀 많이 지금 좀 내용 자체가 이런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좀 이런 자소서로 좀 평가를 받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큰 그런 그러니까 자업을 지역적으로 내가 못 썼던 거, 그러니까 못 쓴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쓰는 친구들은 많겠지만, 근데 아마도 비판적인 분들은 쌤 보면서 그럴 거야. 아 그래, 근본적으로 나도 바뀌고 싶지, 다시 태어나고 싶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럼 그렇다면은 그렇게 근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뭐 몇십 년째
뭐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어라.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맞아요. 그냥 재떨이 본인의 버리고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 안 만나는 방법밖에 없듯이 맞아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친구들 다 카톡 차단하고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구직 활동을 했거나 또는 실제로 입사한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는 방법 말고는 없더라고요. 저도 학생들을. 왜냐하면 저 같은 이런 강사는 어쨌든 취업으로 주제로서 얽혀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을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그냥 흡수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줬고. 처럼. 네.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떤 그런 건전한 구직 사고로 입사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만나는 노력을 하신다면 그래도 좀 점진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아무튼 굉장히 좀 저도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김동선 학생. 저희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있는 질문들 제가 요거는 목요일 날 제가 또 나오니까 저희 네 어벤져스 저 뭐죠 토탈 컨설팅 때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동선 씨는 자신이 어떤 역량이 있고 네. 어떤 장점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그저 썼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쓰는 글로서의 김동선이 아니라 내가 진짜 뭐 좋아하지? 어떤 걸 하려고 했지? 그때 뭐 미술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좀 떠올려 보면서 그런 본인을 좀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저는 굉장히 들었어요. 네. 김혜혁 씨 말 듣고 그래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여덟? 올해 지금 27입니다. 27? 네. 백근혁 이런 친구들 몰라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과 분이에요. 제 책에 있는 사례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 합격 사례가 네. 그 경희대 전파과 예, 그랬군요. 그 같은 전공 안에서도 그러니까 되게 절실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정규 분포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동선 씨 주변에는 조금 안일하게 하시는 분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학과 안에서 친구들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절실한 구직자들. 네. 아직 뭐 이틀 남았으니까요. 네. 파이팅 합시다. 네, 잘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예. 주신 조민혁 강사님 긴 시간 말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네, 동선 학생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고맙습니다. 토털 컨설팅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해외 취업 레주메 작성 이분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아라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간단 레주메 작성 팁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답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시죠. 이렇게 보시죠. 오늘 우리 동네엔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회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중구 범천동 소재의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채용 분야는 지하철 및 역사 내 순찰, 안전저해 요소 조치, 비상시 긴급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할
부산 도시철도 보안관 23명입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학력은 무관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합격 기준에 적합하고 공사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58년 1월 1일 이전 출생하신 고령자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 형태는 12개월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가능한 상한 연령은 만 65세까지입니다. 근무 시간은 2개조 격일 근무로 1일 근무 시 6시간에서 7시간 근무이며 급여는 월 99만 7천 원입니다. 현재 부산 고용센터에서 서류 접수 대행 중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입사 지원서 양식이 별도로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접수 기간 내 부산 고용센터로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령자들도 지원 가능한 구직권입니다. 무려 23명을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소식도 알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의 태영산업 주식회사입니다. 담배 필터를 제조하는 강소기업으로 단순 포장원 3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수행 업무는 자동 포장된 제품 단순 유관 검사 및 포장 스티커 부착, 포장 마무리 작업으로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2교대 근무이며 급여는 시급 7,820원으로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기숙사 있으며 1년 이상 근속자는 상여금 250% 지급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을 확인 후 이력서를 구비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SJ건설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설업 4대 보험 관리 및 건설업 메인 매출 격리 업무를 담당할 격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2년 이상 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근 거주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7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격리 사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동성테크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연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기계 및 전기 판넬 제조업체에서 산업기계의 설계도면 작성 및 해당 작업 프로젝트 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계금속 제도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3년 이상 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오토캐드 가능하신 분, 문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능숙하신 분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3,6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이 2월 15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네.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신다면 네.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에라 박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시아다 오랜만입니다. 입춘인데 추워요, 그렇죠? 감기 그러게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감기 안 감기 걸렸어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워낙 또 건강하셔가지고. 오늘 자. 스타일 약간 바뀌셨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정말요? 네. 제가 후디를 입다가 네. 애들이 선생님처럼 좀 입고 나와보세요. 이래가지고 네네. 자켓을 낼름 그러네요. 건쳤습니다. 잘 뭔가 또 어울리세요. 엘레강스한 느낌도 있네요. 네. 마음에 드니? 자, 지난주에 대학 강의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네. 뭐 어땠어요? 작년에 세명대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다가 다행히도 조금 이쁘게 봐주셨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 뭐 너무 직무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올해 시청자 입장에 잡정보센터를 많이 보고 그런데 거기서 심리 치료하는 부분을 조금 크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저도 약간 멘토의 느낌이 있어. 정하원 씨가. 과를 조금 저도 오히려 과 정보도 배우면서 좀 여러분들 심리 치료를 조금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네. 뭐 긍정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한테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 그러게요. 어떤 심리적으로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2부의 도우미 조선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어제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예, 어제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예. 물을 마시고 체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죽도 좀 먹고 병원도 갔다 와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양치걸 크러쉬걸처럼 힘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항상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 할지 좀 바로 배워볼까요? 예. 네, 바로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1부에 이어서 컴퓨터공학, 저희 통신, 전자, 기기 그쵸 다루시는 분들 오늘 집중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요.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지금 사실 석사과정을 이미 이수했고 3년 경력직이 있는 이봉땡 군 이봉땡 이력서를 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봉땡 군. 네. 이분 해외 취업에 성공을 하신 지금 건가요? 저희 2주 전에 이력서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예. 지금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계신 분인데 네. 오히려 지금 3년 경력직이고 실제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경력직 분야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취업은 이력서나 본인의 경력을 순서대로 어필을 잘하면 프로세스에 의해서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좀 전도 유망한 학생입니다. 예. 루키였군요. 네. 자, 이참에 해외 시장에서의 IT 업계 우리 청년 개발자들의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충으로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죠 뭐, 그렇죠? 저희 통신 전자기기인데요. 여기에 있는 겉테두리, 하드웨어,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걸 다룰 수 있는 업계가 모든 IT 업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뭐 요새는 GUI라고 해서 보통 인터페이스가 아예 그림 형태로 바뀌어서 예전엔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프로그래밍 이쪽에만 저희가 조금 대두되어 있었다면 요새는 그래픽 디자이너까지 같이 대두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주인공인 이봉땡이 이봉규군이에요. 네, 이봉규군의 이력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아나운서가 좀 가져오셨죠? 예, 읽어주시죠.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봉규군의 수정전 이력서 부분입니다. 오랜만의 항목이죠. Summary of Qualification인데요. 예. 이 부분이 자신의 장점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이 이력서 맨 앞단에 채용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봉규군이 여기서 자신의 성격을 굉장히 주르르 이렇게 나열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중구난방으로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나요, 쌤? 정확하십니다. 오늘 역시 여리여리하신데 여리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딱 코멘트만 한번 가볼게요. 시간 관계상. 퀄리피케이션이 여러분 뭐였죠? 지식,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요약본이에요. 한 5줄에서 6줄 정도만 써주시는 게 좋고요. 성격도 물론 정말 출중한 학생이시지만 아무래도 경력직이기 때문에 쓸 것들이 너무나 많겠죠.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웹 프로그램으로서 경험을 했다는 사실 이 IT 분야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IT 디벨로퍼로 직군을 정하신 분들은요. 실질적인 자격증보다도 실질적인 실사례, 인턴 경험이 더 좋으시기 때문에 경험 사례를 다루시는 꿀팁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컴공과 학생들이 보니까 정보 처리 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표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으로 같이 보여주시죠. 보시면서 네.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Summary of Qualification 이 부분도 살짝 조금 잡아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세요.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Principal Software Engineer,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 이 기간 동안 이 경험을 가지고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including 이하만 보세요. 여기 보면 컬럼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이하에 내가 어떠한 프로젝트를 기술했었고 내가 예.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했었는지에 대해서 블랙 포인트로 앞에 온점을 찍어주시고 명사구로만 어필해 주시면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럼 5줄 이내로 끝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만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군요. 네, 훨씬 더 보기 좋은 서머리를 위해서 꿀팁까지 챙겨주셨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그 자격증들 있잖아요. 어떻게 네. 좀 써보면 좋을까요? 정보 처리 기사 한번 써볼까요?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It's time to grab your pen. 항상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네. 정보 처리 기사예요. 영어가 사실 더 쉽죠? Engineer, 기사죠. Information processing, 정보를 처리하는 기사라고 하네요. 그렇죠? 네. 네,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또한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IT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컴공과 친구들은 이 2가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산업기사니까 Industrial Engineer, 기사는 Engineer 계속 나오네요. 사무 자동화라 뭐라고 했죠? Office Automation 이렇게 챙기시면 좋을 것 약간 같습니다. 순서가 도치되는 느낌이 있네요. 보통 네.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 하면은 뭐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그 엔지니어 할 텐데 네. 엔지니어 앞으로 빠지는군요. 아, 예. 저 이런 것도 좋아하지 그런 않습니까? 부분, 예. 여러분, 예. 방금 되게 좋은 아, 질문인데요. 우리 1차원적으로 우리가 바로 또 정보 갈 텐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단어도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사잖아요. 이분들은 이 자격증이 실제로 국내외적인 자격증이 국내 자격증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인데 어떠한 기술을 가졌는데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그러니까 중요한 거 먼저 그리고 기술은 나중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영어 기술 자격증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이력서 항목 어떤 건지 조서연 아나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스킬스 앤 서티피케이션입니다. 먼저 봉규군의 수정전 이력서를 함께 보시면요. 언어 레벨 다 잘 썼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스킬스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또한 어드밴스 역시 경력직은 다르네요. 그리고 스페셜 어워드, 아널 서티피케이션으로는 운전면허와 장학금 수령으로 학부 연구생 교내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수상, 또 연구생 프로젝트 지도 및 관리 장학금을 수령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괜찮은 것 같은 나름 깔끔한 것 같은데요. 좀 짚어주실까요? 하나하나. 순서만 조금 한번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운전면허 자격증을 여러분들 제일 먼저 적어주시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힘들게 내가 내가 스틱을 하는 뿐만이 희망같이 아니고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면 일종 보통이다 이것들아 뭐 이런 느낌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직무 표현만 먼저 앞에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후회를 보시면은요. 내가 이 학생의 장점 보니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어떠한 장학금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으로 언급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데믹 스콜러십 이렇게 학부에서 성적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교내에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함으로써 받았던 자격증을 언급을 했었고요. 밑에도 역시 학부 성적 장학금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따셨는데 직접 앞에 어필해 주세요. 아카데믹 스콜러십이라고 적어주시면 아 공부 잘해서 딴 자격증이구나. 내가 여기서 딴 나의 수료증이구나라는 언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얻었다는 accepting이 아니고 네. 아카데믹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뭔가 수료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네. 거죠.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수여하신 거니까 아카데믹을 넣어주시면 학부, 그러니까 내가 학구적인 자격증을 얻었다, 장학금을 그러게요. 얻었다가 좀 됩니다. 더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그다음 부분이 이제 순서를 좀 순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순서를 네. 바꿔야 돼. 순서를 어떤 식으로 좀 배우려면 좋을까요? 네. 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것만 조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운전면허 자격증만 앞에 적지 않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빼버리고 성적 장학금 먼저 앞에 서술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맨 뒤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해요. 특히 IT 직무자나 소프트웨어 직무자분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외 취업을 하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오라클이라든지 우리의 IT 가장 중축이 되는 곳은 캘리포니아 쪽이기 때문에 많이 가고 싶어 하실 건데요. 캘리포니아 아니면 남부의 엘러버마 쪽으로 갑니다. 남부는 자가 운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있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적어주세요. 직무부터 앞에 써주시고 운전면허증은 뒤에 적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남규 아나운서가 저도 네. 그렇고 이남규 아나운서 둘 다 운전병역 출신이거든요. 근데 네. 이남규 아나운서는 보니까 버스를 몰 줄 알더라고요.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서 안전까지. 그래서 그런 대형 면허 같은 거는 좀 괜찮은 거.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죠. 뭐 지금
저는 이런 거를 서술해서 마치 그럴듯하게 바꿔드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아이스크림 같은 존재여야 되기 때문에 안전, 보안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이력서로 바꿀 수 있다는 좋은 점이 또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컴공과의 경력자라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할지 알려주시죠. 네. 네, 이거를 조금 기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예. 같은 문과분들은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것만 좀 찍어볼까요? Computer Skills. 아무래도 이공계 계열 혹은 국가기관 전략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IT 개발원에서 수료를 하셨다면 grade from 1 to 10. 근데 몇 점이 최고점이래요? 10 is the greatest. 맞아요. 이거를 써주셔야 밑에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나 그리고 고객 클라이언트 관련 언어들이 나와요. 중량 너무 많더라고요. 20가지가 넘는 언어를 다룰 수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10의 만점을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내가 어드밴스드한 정도로까지 구사한다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정량값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10 is the greatest. 이거 꼭 괄호 친 부분 써주세요. 괄호 친 부분. 저 grade from 꼭 써야 돼요? 10 is the greatest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점 만점 이렇게? 사실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자격증을 어필하려면은 정확하게 어떠한 점을 내가 이걸 수치로 따졌을 때 어떠한 정도가 최고점일까 이거에 대한 기준표가 명확하게 단서 조항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컴퓨터공학 전공자 이력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에듀케이션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 전공한 학생들에게 뭐 해외 취업 꿀팁 알려주신다면요? 아까 1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공계 친구들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R&D 파트 공부하셨는데요. 여기에 이게 한 가지 빠져 있다고 누누이 HR 매니저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reative thought.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요새 다룰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내가 어떻게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꼭 내가 HR 매니저에게 채택되는 Is there any reason you wouldn't hire me? 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네. 자, 오늘도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영문 이력서 어려우시다면 다음 주에도 꼭 챙겨봐 주세요. 예. 오늘 고생해주신 시아라쌤 그리고 조소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도 알찬 내용 많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